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격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이제 시작한 건데요. 자, 오늘 사실상 첫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초반부터 이 노사 간의 의견차가 아주 크게 드러났습니다. 사용자 측은 노동시장에 획기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라면서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노동자 측은 동결을 끝까지 주장하면 회의 진행조차 어렵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초반부터 시끄럽고 논의가 진전된 건 없군요. 네. 사실 동결을 주장을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은 노동계든 경영계든 자신들이 분리할 때마다 항상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올해 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마지막까지 논의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공익위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긴 하는데 올해 역시 아마 그런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동결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운열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양대 노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속도 조절이나 보완책이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논의의 출발점이 최저임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영세상인의 전부 다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논의의 출발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좀 머무를 수 있다. 앞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다만 최저임금 동결이든 아니면 속도 조절이든 그런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이나 아니면 시장의 구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은 온라인 시장이 비대해졌다든가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보완책을 줄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이 좀 입체적으로 함께 논의가 돼야지 최저임금을 동결했을 때도 그 효과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대출의 문을 넓히는 대책을 생각 중이다라고 밝혀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대출 능력이나 기술 신용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대출의 기회 이런 것들을 넓히는 이런 제도나 정책 이런 것의 도입도 생각하고 있고. 잠시만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빚을 더 많이 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최저임금을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 기업이 지불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 임금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세제 지원 아니면은 금융 지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형태의 지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툭하면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세상인들이 판매할 상품성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컨설팅, 종합적인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현 정부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들 전부 다 이제 빚으로 메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보세요. 지금 최저임금 같은 거 일자리를 줄여준다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하고 합니다. 결국 세금 투입이에요. 재정 투입입니다. 세수가 굉장히 현재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수를 가지고 투입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세금 많이 걷어놓은 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 잘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빚 내자는 거예요. 재정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빚입니다. 국가에서 빚을 내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가게는 가게대로 또 대출 많이 받게 해줘가지고 자영업자하고 중소업체도 빚 늘려가지고 메꾸려고 한다. 모든 문제들을 국가는 국가 부채로 막고 가게는 가계 부채로 막고 그 빚은 언제 안 갚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글쎄 이게
정말 대책이 되는지 전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요. 네. 예, 지금 가계부채가 뭐 폭탄이 터지네 마네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대출을 완화해주면 이것이 또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 또 늘어나는 이런 문제로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모든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또 실업률까지 더 악화되고 있다. 실업 문제도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지금 진단이 상당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해법도 그냥 전공법으로 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동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결론을 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어렵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그 지금까지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그 추가적인 공사의 다시 재개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도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줘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빚을 져서 지금 빨리 급한 거 꺼라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위로가 될까요? 화가 날까요?